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예, 최근에 팟캐스트나 스크린캐스트 같은 분야가 뭐 잘 아시다시피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미디어를 시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음향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뭐 단지 소리뿐만 아니라 뭐 영상과 같은 분야에서도 뭐 음향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면서 또 사운드 엔지니어신 서머진님을 모시고 뭐 1년에 음향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음향과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코인랩이라는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머즈라고 하고요. 예전에 사운드 엔지니어로 조금 활동도 했었고, 동시에 프로그래머로도 활동을 하다가 요즘에는 프로그램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예, 네, 이고윤님이 이렇게 이런 수업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서머진님이 그 개발 쪽에 너무 푹 빠져 계셔서 너무 좋은 재능을 썩히고 계신 것 같아서 녹슬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모셨고요. 뭐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캠타시아 같은 수업, 그 스크린캐스트 같은 걸 이용해서 최근에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면서 항상 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뭐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워낙에 전문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항상 이렇게 갈증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수업을 쭉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들만 잘 모아두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사실 그 사운드 쪽 관련 지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내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좀 정확한 용어라든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을 알고 있으면 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거나 그럴 때 좀 정확한 사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런 수업 같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쓰는 그 사운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뭐 저장 같은 거 할 때 뭐 비트레이트, 뭐 샘플링,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뭐 제가 저 역시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이야기가 좀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시중에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아주 친절하게 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좀 기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예. 앞으로 그러니까 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잘 수업이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잘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소리는, 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보관이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관이 불가능하죠. 예. 예. 그러니까 소리는 그리고 진동의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예.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좀 예. 굉장히 특이한 그런 미디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사실 빛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예. 인지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예. 실제로 어떤 그 특정한 상태에서만 존재를 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죠. 음. 그래서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예. 마치 수면에 어떤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공기에 파문이 일어나서 그게 그 공기의 움직임이 결국은 소리로 인간이 인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귀에 부딪히면 이제 우리 고막이 그걸 그렇죠. 인식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고막이 그러니까 고막이 같이 떨려서 예. 그 떨림이 이제 뇌 신경으로 타고 들어가서 뇌가 그거를 소리가 났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정말 신기한. 그렇죠. 오묘하다고 볼 수 신기해요. 있죠. 예.
그래서 그 특징 이제 그래서 그거를 흔히 컴프레션하고 레어팩션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두 가지가 반복이 되면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네요. 컴프레션, 레어픽션. 사실은 굉장히 좀 간단한 건데 컴프레션은 그러니까 공기가 밀집해 있다는 뜻이고 예. 이제 압축할 때 그 컴프레서 우리말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밀함 그러니까 저도 밀함? 그러니까 밀하다는 거죠. 밀하다. 뭐 밀도. 농밀하다 할 때도 밀도가 높다라는 밀도의 뜻인 거고 문제가 컴프레션이고. 공기의 밀도가 높으면 그게 컴프레션 상태고 예. 레어팩션 상태는 공기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 그러니까 사실 조용하다는 뜻은 그 어떠한 공간에 공기가 아주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고 있다. 진동하지도 않고 압력이 높은 곳도 없고 낮은 곳도 없어서 평형 상태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소리를 내면 그러니까 공기가 마치 파문처럼 수중에 있는 그러니까 수면의 파문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의 움직임이 그 공기의 움직임이 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컴프레션이랑 레어팩션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기보단 뭐 하이와 로우처럼 그쵸. 뭐 밀도가 높다, 밀도가 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마치 파도처럼 특정한 위치를 만약에 두고 상상을 한다면 이렇게 수면의 높이가 마치 파도가 치면 수면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하는 것처럼 공기의 압력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하는데 그게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소리가 난 곳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게 소리로 전달이 되는 거죠.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은 우리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그림인 것 같은데. 소리급세. 소리급세죠. 추억의 소리급세. 되게 10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자면 왼쪽에 있는 소리급세를 치면 소리가 나다가 이제 한참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소리급세를 멈춰도 오른쪽에 있는 소리급세는 아무런 때리지도 않고 어떤 걸 가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소리가 나는 이유는 왼쪽에 있는 소리가 전달이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소리급세를 보이지 않게 때리는 거죠. 자꾸. 저런 거였나요? 학교 다닐 때도? 다른 내용 아니었나요? 학교 다닐 때도 저 내용이었어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오묘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개에서 하나를 때리고 걔를 잡아도 소리가 나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놈이 떨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원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소리급세가 울린다는 뜻은 공기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풍보다도 더 작은 어떤 소리가 계속 소리급세를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때리니까 얘가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다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녀석이네요. 그렇죠. 저 첼로 된 거를 진동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어렸을 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철도에서 이렇게 철도에 귀를 대고 있으면 뭐 몇 킬로미터 밖에서 기차가 와도 그거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소리가 쇠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쇠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쇠가 그걸 계속 진동을 통해서 몇 킬로미터까지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기차 소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파동이라는 거는 되게 약하면서 강한 녀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무선 인터넷 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무선 인터넷 기기, 뭐 무선 통신기구 그런 것들이 이 소리랑 같은, 그러니까 소리를 가지고 사실은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워낙에 높은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파동을 가지고 사용을 할 뿐이지 원리는 소리랑,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랑 똑같은. 그럼 그것들도 다 공기를 진동시키는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우주에 있다거나 공기가 없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무선 그런 통신 기구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우주에서 뭐 보이저호나 이런 것들이 신호를 보내는 거는 그건 아마 조금 더 강력한 전파를 쏘는, 그러니까 뭐 우주상에서도 밀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가 완전히 진공 상태가 아니라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다른 형태로 굉장히 적지만 그런
소리를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매체들이 그 우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볼까요? 예. 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 있던 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예, 가로축은 시간축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공기의 압력.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는 어떤 그러니까 진동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진동이 공기가 진동한다는 뜻의 진동이고 그것이 시간을 따라서 어떤 한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예를 들면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인데 이렇게 높은 데서 시작해서 예. 낮은 곳, 높은 곳, 낮은 곳이지만 이게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만큼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1m라고 한다면 딱 소리가 1m만 났다 1m만큼만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예, 압력이 이렇게 낮은 곳은 레어팩션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고 예, 이렇게 압력이 높은 곳은 뭐 컨덴세이션 혹은 컴프레션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라는 것이 매체를 기반으로 이동을 하고 혹은 들리고 사람에게 들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매체가 없으면 소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매체라는 말이 이 소리에서 전문적으로 쓰이는 용어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 미디어라는 미디어? 말이 사실은 미디엄이라는 거의 복수형이죠. 예. 그래서 미디엄이라는 게 매체고 뭔가 전달하는 그렇죠. 전달자. 예, 뭐 뭐 이런 메신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음. 그런 거죠. 예,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 뭐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 어쨌든 소리는 공기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공기라는 미디움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만약에 수중이라면 물이라는 미디움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그럴 때는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거죠. 뭐 소니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전달되는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수중에서는 마이크 같은 걸 통해서 녹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특이하게 생각할 뿐이지 예, 사람이 수중에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여전히 물속에서도 사람의 귀가 그 물이 고막을 치는 거를 감지를 해서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 매질 자체가 우리가 이 평소에 듣는 공기와는 다른 형태의 예. 매질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기괴한 느낌의 그렇죠. 낯선 느낌의 소리가 들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건 굉장히 소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이치에 좀 맞아가는 면이 있는데 예, 공기보다는 물이 무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만약에 내거나 듣는다고 하더라도 예. 공기 중에서 들을 때보다 물속에서 들으면 더 느리고 둔탁하죠. 둔탁하고 예. 날카로운 소리들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무거운 것들이 둔하고 예. 무겁고 그런 생각을 소리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예. 대체로 맞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 중에 또 하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미디움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 가까운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거의 전달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상식적인 거죠. 예.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들 같은 걸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게돈이나 뭐 이런 것들 영화를 보면 우주에서 뭐 드릴로 굴착기를 이렇게 뭐 하고 뭐 우주 전쟁 일어나면 뭐 이렇게 뭐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거의 들리지 않는 거죠. 구라란 얘기죠. 네, 100% 구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영화적 상상력인 거죠. 예. 네. 뭐 음향 엔지니어들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는 예. 거는 지금 우주 공간이 아주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플라즈마라는 어떤 고체도 아닌 기체도 아닌 액체도 아닌 어떤 제4의 형태인 그런 어떤 물질이 있어서 우주도 뭔가 꽉 차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밀도는 굉장히 낮은. 그걸 그래. 플라즈마라고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물리학을 잘 모르긴 하지만 예. 그 흔히
지구상에서는 액체, 고체, 기체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물체는 무조건 존재를 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하지만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어떤 제사의 형태를 플라즈마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구에는 밀도가 높고 무거운 예. 뭐 액체, 예. 뭐 공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밀려나 있는 거고 예. 바깥쪽으로 나가면 플라즈마가 있다. 그거는 잘 그러니까 그 논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주에는 그런 그 어떤 지구와는 다른 그러니까 매체로 쌓여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굉장히 좀 밀도는 낮고 그래서 예전에는 공기 중에는 그러니까 우주에는 소리가 아주 없다고 했었지만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그러니까 아주 최근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나사에서 우주에서 발생한 소리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대중에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행성을 통과할 때 나는 소리, 뭐 빅뱅이 발생할 때 났던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그 우주 탐사선이 수집을 해서 예.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다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예. 소리로 좀 변경을 해서 왜냐면 이제 그 소리들은 실제로 존재는 하지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레인지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경을 해서 대중에 공개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이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혹은 소리와 연관된 여러 가지 개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개념들의 뜻에 대해서 하나씩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